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관리론 오늘도 민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천절 10월 3일인데요. 이 길거리를 제가 한 30분 정도 일부러 걸어서 오는데요. 그리고 이 영상 찍으면 30분 동안 또 걸어서 가는데요. 이번 공공기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오늘 개천절과 같은 이런 날에 여러가지 시설 그리고 유지할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국기, 우리 태극기죠. 태극기를 이렇게 대로변에 설치하는데 그런 설치를 관리하는 역할, 우리가 이렇게 그 대로변에 그 흔히 말하는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끼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일종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휴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코로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 중앙부처, 특히 국가보훈처 이런 곳이 있겠죠. 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행사가 있기 때문에 더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없이 매우 조용한 개천절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관리론이라는 수업을 이번에 처음 들으시는데 굉장히 잘 들어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과제 게시판에 소감 적는 거 보면은 제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밝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는,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한 수업도 있고,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약간 좀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수업이 있어요. 그건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라서 좋습니다. 자, 194쪽에 이제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인데, 이게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게 꼭 중간고사 문제에 나왔었어요. 당신의 입장을 정해라. 민영화 찬성이냐 반대냐 했는데, 그 논쟁은 지금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194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경제체제가 정치, 국제적 환경의 변화로 시장경제체제와 통제경제, 자, 여기서 통제경제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계획경제입니다. 계획경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정책도 변화해 왔는데, 자본주의 체제가 유행할 때는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적인 것이다. 자, 민간 경제에 정부의 개입은 되도록 안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반면에 사회주의, 일종의 계획경제, 국가가 시장경제를 계획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경제 체제가 유행할 때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등 순환적인 이론 경쟁, 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또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본주의 쪽이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기면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제 수정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1920, 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기점으로 수정자본주의 타협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해서는 요새는 이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 정부가 좀 복지, 분배 이런 쪽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정자본주의적 줄거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195쪽이 이제 민영화 찬성론인데, 이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195쪽에 자, 1번 민영화 찬성론에서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첫째, 공기업이 독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민영화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기업 소유의 분산 효과도 가지고 오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 개인의 선택의 권리가 넓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민영화를 찬성한다의 논리. 자, 그 다음 196쪽에 둘째,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둘째, 공기업은 인센티브, 유인 요소, 성과에 대한 어떤 결여, 관료주의적 경영, 과잉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과잉 규제 등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찬성론자. 자, 그리고 196쪽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 셋째, 사기업, 일반 기업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는데 공기업은 굉장히 심각하다. 190쪽의 맨 위에입니다. 따라서 자, 대리인, 공공기관이 여기서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인 공공기관의 편제, 집중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려면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이 주주가 되어 직접 감시해야 된다. 그러므로 민영화를 찬성한다. 자, 그리고 197쪽에 위해서 네 번째 줄, 넷째, 민영화는 다른 것과는 달리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매력이 있다. 자, 야, 민영화 했어. 갑자기 그 다음날 민영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들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민영화를 한다. 어떤 특정한 기관에 대해 민영화를 한다. 그리고 민영화가 실제로 됐어요. 되면은 정부가 스스로 말한 것을 잘 지키는구나. 이런 어떤 말의 일관성? 거기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주로 네 가지가 민영화 찬성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영화 찬반에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 그 논쟁은 이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게 제가 책에 이 저자 교수님이 워낙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아마 그 얘기를 일부러 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 부분, 이번에 요 부분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민영화라는 거는요. 자, 너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에서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공공기관의 직원이라는 신분에서 일반 기업의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변동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직급, 승진에 관련된 직급 변동에 무척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분들 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급여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신분 변동을 건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예민해요. 그래서 이 민영화 찬반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흔히 말하는 전체적인 규정부터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민영화가 만만치 않은 얘기인 거고, 그래서 민영화에 저항하기도 하고 민영화에 반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민영화가 급격히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졸속, 그냥 대략 빨리 그냥 해버리고 말자, 졸속 추진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민영화가 되는 것도 어렵고 민영화가 안 되는 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민영화 반대론의 입장이 있어요. 197쪽에 중간 문단이요. 또한 민영화에 대한 비판론자, 반대론자들은 민영화가 명백하고 절대적인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영화한다고 반드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흔히 말해서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를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거죠. 자, 그리고 198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 민영화 반대론의 관점에서 볼 때 민영화에 대한 찬반은 민간, 시장 대 공공, 정부라는 이념적 기반인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 효율성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민영화가 돼서 그게 일반 기업으로 된다고 하면,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경영을 못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거냐 그냥 일반 시장 거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 효율성, 일을 똑바로 하느냐, 그래서 성과가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198쪽입니다.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의 경영자들은 모두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주가 있고 국민이 있고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봉사한다,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나는 급여를 좀 적게 받아도 내가 좀 불만족한 부분이 있는데 나 이거 필요 없고 나 이거 다 감수하고 참을 수 있으니까 나는 정말 일을 똑바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정반대에서 남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이제 흔히 말해서 연봉을 받고,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경영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래. 근데 실제로 일을 안 해버려요. 그래, 적당히 하고 임기 될 때까지 있으면 되겠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둘째,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불충분한 경쟁과 약해진 감시 가능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민영화가 됐는데 정부 손에선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통제할 수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그 민영화된 그 기업이 제대로 뭘 못해버리면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는 지역 전체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자, 셋째, 민영화가 더 작은 정부를 유도한다는 주장에도 비판이 있다. 자, 이게 그 민영화가 되더라도 정부의 어떤 지원을 계속 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 성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자, 정부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야. 일반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정부에서 주는 거를 잘 했던 거야. 일을 잘 했던 거야. 자, 그럼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정부에게 뭔가를 요청해서 계속 뭔가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좀 일을 좀 줄이고 싶어서 민영화 시켰더니 오히려 일거리가 안 줄어들어요. 계속 뭔가를 줘야 돼.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넷째, 맨 아래줄이요. 자, 공기업의 민영화는 일반 기업의 민간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비대 커지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이게 만약에 공기업이 민영화가 됐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시장 전체를 다 독점을 해버려요. 그럴 경우에 통제가 어려워진다.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자, 독점을 한다고 하면 물론 독점을 막는 다른 법률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종의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 199쪽에 위에서 이제 6번째 줄이요. 자, 5째. 자, 일반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영화된 사기업, 민영화된 공기업과는 달리 생산비 이하로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원래 공공기관은 특별히 엄청나게 열심히 뭐 돈을 벌거나 이럴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익숙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원래 해왔던 것처럼만 할 거야 라고 해도 크게 이상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만큼 하나 저만큼 하나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국민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째 199쪽의 중간입니다. 민영화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공기업의 기본 목적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이게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고 했을 때 그 시장경제의 발전에 얼마나 이게 기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0쪽에 표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표는 이제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요 주장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200쪽까지 민영화의 찬반 논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본격적으로 뭐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 만다 뭐 엄청난 저항도 있었고 좀 이렇게 너무 빨리 민영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민영화의 찬반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는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공기업이든 그냥 기업이든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뭐 일반 기업을 약간 알고 공기업도 뭐 요만큼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사람의 태도, 뭐 흔히 말하는 열정, 나는 임금을 많이 받고 내가 잘하는 만큼 더 성과급여를 받을 수 있고 뭐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할 거야. 뭐 또는 조직 차원에서 그래 우리 팀이 이번에 열심히 일해서 칭찬도 받고 모두 돈도 더 받고 뭐 했어. 그러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래 나는 뭐 누가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어. 정보의 비대칭성이요. 뭐 남들이 보면 나는 뭐 열심히 뭘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뭐 그래 요 정도만 하고 말래. 이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자 입장이 돼 보면은 이 관리자의 어떤 그 태도와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열심히 좀 해보자 하는 관리자와 그냥 대강 해. 이거하고는 차이 많이 나요. 나중에 그럴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